앞집 과부와 내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울타리 하나를 두고 앞집에는 과부가 뒷집에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뒷집 남자의 이름은 대근이로 대근이는 사실 자기 부인 몰래 앞집 과부와 몸을 섞는 사이였습니다. 두 집 사이에 있는 나무 울타리의 가지를 꺾어 놓았거나 꺾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대근이와 과부 둘만의 신호가 되어 합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금지된 만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근이는 울타리의 가지를 꺾은 뒤 사랑방에 알몸으로 누워 앞집 과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방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앞집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말도 없이 일단 운우의 정부터 나누었습니다. 한바탕 뜨거운 열기가 가시자 앞집 과부가 물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 그럼 당연하지. 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엄청 참았지. 근데 당신 마누라는 정말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는 거지? 그 여자 원래 둔해. 둔하고 또 평소에도 항상 나를 하늘같이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대근이의 처도 언젠가부터 울타리의 나뭇가지 신호의 뜻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묘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근이 처의 친정의 삼촌쯤 되는 사람이 어떤 집에 문상을 갖다가 이 집에서 하루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대근이도 큰아버지 집에 제사가 있어 대근이는 제사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남편이 많이 늦을 모양이니 사랑에 가서 먼저 주무셔요. 그래, 이 서방을 보고 자려 했는데 할 수 없구나. 그럼 먼저 가서 자마, 너도 잘 자거라.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 서방이 늘 사랑해서 자는데요. 밤에 자다 도깨비를 봤다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농담이겠죠? 얘야, 도깨비가 어디 있니? 나는 그런 것 신경 안 쓴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삼촌은 술도 거나하게 했거니와 피곤하기도 하여 이내 사랑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무슨 꿍꿍이인지 삼촌의 신발을 감추고 대신 남편의 신발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로 가서 가지를 똑똑 소리가 나게 꺾어 놓았습니다. 그런 뒤 안방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앞집 과부는 안 그래도 이제나저제나 신호가 올까 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밤중이 돼서야 드디어 기별이 오니 과부는 기대감을 안고 슬그머니 울타리로 나가 보았습니다. 울타리에는 과연 작은 가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조심히 울타리를 넘어 옆집 남자가 있을 사랑방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는 누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자는 척 하는 것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날 속이려고? 과부는 우통을 훌렁 벗고 이불을 확 뒤집으며 자고 있는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은 곤하게 자고 있는데 뭐가 이불을 제끼고 확 달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진려가 말했던 도깨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으악! 암도깨비다! 하고 놀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달려든 과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목소리도 옆집 남자가 아니고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암도깨비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는 알몸뚱이로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챙길 정신도 없이 허겁지겁 땀을 넘어 자기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혼비백산한 삼촌도 뒤늦게 사랑방에서 뛰어나와 진려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까 무슨 도깨비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여기 도깨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자고 있는데 암도깨비가 나를 덮치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 달아나더라. 아이고 삼촌,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습니까? 약주를 많이 드셨나 봐요. 술 기운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마저 주무세요. 삼촌은 얼떨떨하긴 했지만 정말 술김에 그랬나 싶어서 다시 사랑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사랑방 앞에 보니 옆집 과부가 놓고 간 신발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번엔 남편 신발은 감추고 옆집 과부의 신발만 놔두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남편이 제사를 지내고 술을 거나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앞에 도착해 보니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는데 낯익은 옆집 과부의 것이었습니다. 아, 옆집 과부가 기다리다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남편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컴한 방 안에 누군가 이불을 쓰고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갓과 옷을 모조리 벗고 알몸뚱이가 되었습니다. 요게 날 속이려고. 하고 말하며 이불을 확 제끼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은 자고 있는데 뭔가가 또다시 이불을 제끼고 달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으악! 수도깨비다! 달려든 남편은 남편대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데 혼비백산하여 알몸뚱이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자기가 숫도깨비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왜 도망가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깨비라는데 일단 도망가야지요. 알몸으로 어디 갈 곳도 없어 울타리 밑에 그대로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삼촌대로 이번엔 진짜 도깨비인가 보다 하고 그 길로 바로 자기 집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아내는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가짠기도 하여 할 수 없이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깨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 변소를 가다 남편과 마주친 척을 했습니다. 애구머니 이게 뭐야? 아니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대근이는 너무 놀라기도 하였고 부끄럽기도 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가지고 나와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여보, 이 옷 입고 자 일어나세요. 방으로 들어가요. 아내는 대근이를 안심시키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근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촌이 간밤에 자고 간 흔적은 아내가 아침 일찍 이미 치워놓았습니다. 어제 내가 본 건 뭐지? 여보, 어제 사랑방에 누가 왔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긴 누가 와요? 우리 서방님, 피곤해서 무슨 헛것을 봤나 보네. 아침밥 차려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근이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람도 아니고 정말 도깨비였던 건가? 난 숫도깨비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숫도깨비였던 걸까? 대근이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앞집 과부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사실 사랑방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한테는 자기가 암도깨비라고 하던데. 그럼 진짜 도깨비라고?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에 벌을 주려고 도깨비가 온 것인가 싶어서 잔뜩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혼이 난 대근이와 앞집 과부는 그 후로 사랑방에 드나드는 것이 불편해졌고 과부와의 관계도 서먹해져서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는 다른 마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대근이 스스로 과부와 헤어지게 만들어 남편의 바람기를 잡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꾀로 인해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정은 신혼 때보다도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